교과서 속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를 재미있는 실험으로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원소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실험을 함께할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원소는 현재까지 110여 종이 알려져 있는데요. 크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속 원소는 종류에 따라서 불꽃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실험을 통해서 금속 원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의 성질을 나타내는 원소 그룹을 금속 원소라고 합니다. 금속은 자연에서 발견된 것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요. 종류에 따라 각 원소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실험을 통해 금속 원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는 여러 가지 원소의 성질을 이용한 것들이 있는데요. 부풀린 과자 봉지는 질소를 이용했고, 귀금속이나 치과 재료는 금을 이용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원소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실험을 통해 금속 원소의 종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 반응으로 물질 속 금속 원소를 알아보자. 실험 준비물은 각종 수용액, 니크롬선, 토치, 메스 실린더 등이 필요합니다. 먼저 실험에 필요한 수용액을 만들 텐데요.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 99ml의 증류수를 만들어주세요. 전자저울에 금속 가루를 올려 1g으로 맞춰줍니다. 그 다음 비커에 1g의 금속가루와 99ml의 증류수를 넣고 잘 섞어서 수용액을 만들어주세요. 또 다른 수용액을 만들어 볼까요? 마찬가지로 1g의 금속가루와 99ml의 증류수를 잘 섞어줍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 여러 금속들을 수용액으로 만들어주세요. 실험에 필요한 수용액들이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염화구리와 황산구리,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 질산칼륨과 염화칼륨, 그리고 염화스티론튬과 질산스티론튬의 수용액들입니다. 이제 스포이트를 이용해 비커에 묽은 염산을 넣고 니크롬선을 세척해 주는데요. 이 과정은 니크롬선에 묻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불꽃 실험이기 때문에 눈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수용액을 묻히지 않은 니크롬선을 토치를 이용해 가열합니다.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죠? 그럼 수용액을 묻혀서 불꽃 반응을 만들어 볼까요? 니크롬선에 황산구리 수용액을 묻혀주세요. 그리고 니크롬선을 토치로 가열하면서 불꽃 색깔을 관찰합니다. 초록빛이 나는 불꽃색이 보이시죠? 이번엔 염화구리 수용액을 토치로 가열해 보겠습니다. 불꽃 색깔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두 가지 수용액은 같은 불꽃 색깔을 나타냈는데요. 황산구리 수용액과 염화구리 수용액은 청록색을 띠고 있죠. 이 두 가지 수용액에 포함된 원소가 모두 구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염화나트륨의 불꽃 색깔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용액을 묻힌 니크롬선을 토치로 가열한 후 반응을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질산 나트륨을 묻힌 니크롬선을 터치로 가열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나트륨 수용액은 주황색에 가까운 불꽃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이것은 나트륨이 포함된 금속에서 일어나는 색깔 반응입니다. 염화칼륨 수용액과 질산칼륨 수용액은 보라색에 가까운 불꽃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포함된 원소가 칼륨일 때 나타나는 반응이죠. 마지막으로 염화 스티론튬 수용액과 질산 스티론튬 수용액에서는 진한 빨간색의 불꽃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스티론튬에 금속이 포함됐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포함된 원소에 따라 각각 다른 색깔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셨죠? 불꽃 반응은 일부 금속 원소나 금속 원소가 포함된 물질을 불꽃에 넣었을 때 특정한 불꽃색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들뜬 상태의 전자가 바닥 상태로 내려올 때 방출하는 에너지의 차이에 따라서 금속마다 불꽃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적은 양으로도 물질 속에 포함된 금속 원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버려지는 껌종이에도 금속 성분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실험을 통해 껌종이에 들어있는 금속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껌종이의 금속 성분을 알아보자. 준비물은 껌종이, 휴대용 전류 측정 장치, 자, 전자 저울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휴대용 전류 측정 장치를 이용해 껌종이에 전류가 통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류가 통한다면 금속 성분이 들어있다는 뜻이겠죠? 휴대용 전류 측정 장치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서 소리가 나는데요. 전류가 통한다는 뜻입니다. 껌종이의 주성분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전류가 통할 수 있는 것이죠. 껌종이의 두께를 확인하기 위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값이 필요한데요. 자를 이용해서 가로와 세로 길이를 측정합니다. 이제 껌종이에서 흰색 종이와 알루미늄 종이를 분리해 주세요. 손으로도 쉽게 떼어낼 수 있습니다. 전자 저울을 이용해 껌종이의 알루미늄 부분의 질량을 측정합니다. 껌종이는 매우 가볍기 때문에 여러 장을 함께 올려서 평균값을 내는 것이 좋겠죠. 전자 저울에 껌종이의 알루미늄 부분을 4장 올렸습니다. 총 0.4g으로 측정됐는데요. 껌종이 한 장당 0.1g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측정한 값을 공식에 대입해 껌종이의 두께를 알아볼까요? 껌종이의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 그리고 밀도를 곱한 값분의 질량이 껌종이의 두께입니다. 알루미늄의 밀도는 2.7g/cm입니다. 밀도의 공식을 이용하여 오늘 껌종이 속에 들어있는 알루미늄의 높이, 즉 두께를 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측정했던 값들을 대입해보면 대략 알루미늄의 두께는 0.0091mm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껌종이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금속이라는 것과 전류가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공식을 이용해 얇은 껌종이의 두께도 확인할 수 있었던 실험이었습니다. 오늘 실험 어떠셨나요? 금속은 우리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양한 도구에서부터 치료까지 금속의 특성을 잘 이용해 사용한다면 우리 생활을 좀 더 빛나게 해주겠죠?